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되는 건가요? 나는 왜 안 나오지, 여기?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제 거를 보고 있는데 제 화면이 안 나와서. 네, 시작되었다고 하는군요. 잘 들리시나요? 볼륨 올릴까요? 내 볼륨이 올라가구나. 이거 소용이 없군. 어쨌든, 네,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잘 안 보인다고 해서요.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샬이고요. 코딩의 신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3.js VR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발표는 일단은 다른 게 아니라 약을 팔려고 하는 거고요. 네. 어떤 약을 팔 거냐? 4차. 딱 이 정도만 나와도 뭘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죠. 4차 산업. 그 다음에는 혁명.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혁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대중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좀 세상에 이렇게 막 새로운 창조 경제, 이 지도자였던 사람도 굉장히 막 좋아했던 그런 내용들. 예. 그리고 막 이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막 이 세상에서 막 기존에 있던 게 아닌 새로운 것들 막 하겠다. 그러면서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했었죠.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약을 팔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다르게 또 얘기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냥 약을 파는 용도로만 쓰면, 저는 물론 지금 약을 팔 거지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우린 이런 얘기들을 하죠. 생각하는 기계, 이런 얘기를 하죠. 생각하는 기계 하면은, 네, 이런 거.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하는 기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노동하는 기계라고 하면은 흔히 간단하죠.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이 하는 거 대신에 어떤 기계가 가서 이렇게 누구를 죽이고 이런 로봇들. 그리고 소통하는 기계. 기계끼리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그 시계가 다시 자동차랑 얘기를 하면서 그 자동차가 나를 위해서 오고, 그런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죠. 그리고 기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루려고 하는 거는, 다들 아시는 거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디지몬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야죠. 어떤 세상을 구하느냐? 물리적인 세계가 있죠, 이 세상에는. 그렇죠? 이 물리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 이 두 가지가 있죠. 디지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계랑 물리적인 세계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되죠. 원래는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명확하게 경계를 긋고 있는데, 이런 경계를 지우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고스트 인 더 쉘 뭐였죠? 제목이 공각 기동대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다루죠. 경계를 우리가 허물려고 해서 허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허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에 처해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VR이라는 거죠. VR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VR 막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 VR이란 무엇이냐? 다 뻔히 아는 버추얼 리얼리티죠. 버추얼 리얼리티는 사실은 가상의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현실은 현실인데 가짜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2000이 아니라 1999년이었나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책이 나오죠. 이건 시뮬라르크랑 시뮬라시옹이라는 건데, 시뮬라시옹이면은 시뮬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VR의 핵심은 시뮬레이션에 있고요. 시뮬레이션은 어떤 걸 시뮬레이션 하냐? 우리의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 환경이라는 건 내가 아니죠. 자, 이 환경을 시뮬레이션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감각을 그 중에서 우리 감각이라고 하면은 5가지 오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시각이에요. 이 시각에서 눈으로 보는 거죠.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다시 VR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VR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VR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거를 떠올리죠. 이 화면을 다들 떠올리죠. 이 VR을 그 설명할 때 눈에 뒤집어 쓰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거가 용어가 왜 안 넘어가? 넘어갔네. HDM이라는 약자로 불러요. HDM은 Head Mounted Display. 네. 머리에다가 마운트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면은 기계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네. 너무 당연히 머리에다 씌우면은 당연히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맨 처음 등장한 게 1968년이거든요. 1968년에 이런 거를 짜잔하고서 굉장히 못생긴 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괴롭게 하는 어떤 기계가 있었어요. 이거 보기 싫으니까 넘길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고문기계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이 대중매체로 많이 알려지면서 대중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요. 네. 그러면서 뭘 얼굴에 뒤집어 쓰고 뭘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다뤄지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소위 오타쿠 문화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죠. 그런데 오타쿠 문화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 가능성 있고 어쩌고저쩌고를 막 했는데 결국에는 상용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무려 2013년에 한참 지났죠. 2013년이 돼서야 네, 짜잔 이게 발표가 되죠. 이게 존카메가 아저씨인데 뭐 이거 다 아시는 오큘러스 리프트 네, 발표를 이때 하고 이게 이제 작년에 아이고 너 다 뺐구나. 네, 작년에 막 여러 가지가 막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 오큘러스 리프트를 비롯해서 HMD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VR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뭐 3D로 볼 수 있다. 땀이 차야죠. 그쵸? 네. 네. 3D로 화면에 보여준다. 근데 3D는 기존에도 우리 보던 거죠. 특히 뭐 영화관 같은 데 가서도 3D 영화 해가지고 다들 뭐 이상한 거 안경 쓰고 팝콘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했던 거고 3D 게임들도 이미 봤었던 거죠. 아니면은 뭐 CG로 막 이것들 해준다. 근데 영화에서도 이미 쓰고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순수하게 다 CG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존재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VR을 어떻게 해야 훨씬 더 좀 더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응하는 세계예요. 세계를 보여주는데 뭐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하는 거죠. 만지게 할 수도 있고 냄새를 나게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보는 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죠. 보는 세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세계를 우리는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환경은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져야겠죠. 리얼타임이 아니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1년 후에 짜잔 하고서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영화관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뭐 3D 영화를 우리 보면은 네, 리얼타임이 아니잖아요. 미리 만들어진 걸 그냥 트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내가 무슨 거기에다가 무슨 도시락을 던졌다고 해서 거기 있는 캐릭터들이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리얼타임으로 이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리얼타임에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액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들.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고개를 들어 저 위를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하늘이 보일 것이다. 밤이지만. 자, 이때 HUD라는 그 오래된 기술이 있어요. HUD는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건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거죠. 그럼 고개를 뭐 왜 드는데? 이 항공기 계기판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은 뭔가를 내가 처리를 하려면은 아래를 계속 보면서 띡띡띡띡 처리해야 돼요. 앞에 보이는데 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걸 할 때는 아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투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전투기에서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투기에서 화면에 보면 내가 락 온하고 뭐 하고 뭐 남은 그 뭐 탄약 수라든가 미사일 수라든가 화면에 쭉쭉 나오면은 되게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데서 많이 쓰이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면은 방금 전에는 보면은 유리창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내 눈앞에 붙이면 어떨까? 그래서 뭐 헬멧에 붙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애 얼굴을 띠디디디디 분석을 막 하더니 얘는 뭐냐 했더니 얘가 바로 존 코너네 하고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화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장면이죠. 이런 것도 서브컬처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거는 원래 있던 화면에다가 뭔가를 합성한 거죠. 네, 그냥 합성한 거예요. 이렇게 합성을 해서 기존에 있던 현실에서 있던 정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AR이라고 부르죠. AR은 Augmented Reality, 뭐 증강현실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증강현실은 뭐 얼마 전에 핫했던 이 포켓몬고 이런 게 그런 케이스죠. 분명히 내가 그냥 뭐 여기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잔디밭 뭐 강 뭐 있나 뭐 옥상인가 하여튼 이런 데서 봤는데 여기에 이걸 기계를 딱 대자마자 추가적인 정보가 짜잔 하고서 나타난 거죠.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가짜로 된 현실을 시뮬레이션, 모든 거를 시뮬레이션 한 거를 보여주는 거고, 증강현실은 현실에다가 뭔가를 더해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피카츄가 분명히 앞에 보여요. 그럼 피카츄는 거기에 있는가? 그렇죠? 물리적인 세계에는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걸 갖다 대면은 짜잔 하고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가상과 현실의 경계는 정말로 유효한가? 그렇잖아요. 포켓몬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서울 포켓몬 지도인가? 뭐 그런 거 보시면은 어디짠 나타나죠? 그럼 사람들 막 차 타고 막 가서 거기에서 막 피카츄 잡고 막 하잖아요. 응? 이런 것들 막 하죠.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 약이죠. 네. 이런 약을 통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런 약을 팔아서 투자도 받고 사람들한테 팔고 여러 가지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사람들이 이제 MR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거는 뭐 믹스드 리얼리티 해서 뭐 혼합 현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나름이란 말이야. 너무 이제 막 만들어내면은 끝도 없겠죠.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를 약간 보시면요. 예전만 해도 뭐 VR과 MR은 다르네, 뭐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냥 VR이라고 불러요. 심지어는 360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냥 눈앞에다 딱 붙여가지고 HMD로 보면은 그냥 VR이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이런 그 아이콘 하나 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360도 카메라 그냥 찍은 건데 다 VR이야. 그냥 VR 아이콘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약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섭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본격적이에요. 웹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은 웹을 통해서 하는 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거를 할 거예요. 웹과 모바일을 통해서 VR을 하려는 건데요. 네, 84페이지 맞습니다. 네. 83페이지부터 본격적인 거죠. 이 덴마를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필로그였죠.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로는 접근성이에요. 네. 왜냐면은 웹, 뭐죠? 스마트폰 없는 분 있나요? 여기 스마트폰 없는 분은 채팅창에 나는 스마트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냥 애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계시군요. 노트2도 아마 되지 않을까요? 근데 노트2를 아마 그 얼굴에 붙이고 있으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노트를 안 써서 모르겠네요. 애플 아니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혹시 거기에 없는 분 있나요? 뭐 스마트폰은 있지만 난 웹브라우저가 없다. 막 이런 분들 없겠죠. 그리고 웹을 이용하면 앱을 인스톨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두 번째로 웹을 통해서 하려면 인터넷이 돼야겠죠? 근데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뭐 거의 항상 되겠죠. 안 될 리가 있을까? 네, 항상 뭐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특히 앞으로는 뭐 LTE라든가 뭐 5G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할 테니까요. 네, 아, 충전 중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연결이 잘 안 돼서 꺼지더라도 네, 전혀 뭐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굉장히 좋은 게 i8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이 뭐 웹 어쩌고 저쩌고 막 하려고 하는데 옛날 브라우저 뭐 해야 돼요. 막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기본 브라우저 가지고서 하시면은 최신 기술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죠. i6로요. 아, 이 발표는 i5.5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모바일의 더더욱 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요. 입력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요. UX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훨씬 더 인간적인 UI들을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모바일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훨씬 더 현실과 가상의 경계들을 지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첫 번째로는 UI에서 특징이 터치가 있죠. 터치를 통해서 뭘 하게 되죠. 그리고 예, 손에 들고 있다는 전제로 예, 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손에 안 들고 있으면은 사실은 터치를 못 하잖아요. 뭐 눈앞에 끼는 뭐 기어 VR 같은 거 쓰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어디 갔어? 카메라가 있죠. 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뭐 피처폰 시절부터 이미 카메라가 쫙 있었죠. 카메라 없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거는 AR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마커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뭔가를 띄워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제가 오늘은 AR을 특별하게 소개는 안 하겠지만 이런 거에서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쓸 수 있죠. 저는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뭐 기어 VR 같은 걸 사용한다? 그러면은 눈앞에다 놔야 되죠.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말을 하면 좋겠죠. 특히 최근에는 뭐 검색도 말로 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다 말로 하려고 하잖아요. 뭐 화면에 있는 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해줄까, 뭐 눈동자를 인식하니 뭐니, 그거 뭐 다른 기기들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어떤 걸 바라보고 나서 뭐 샷 클릭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반응을 하게 만들면은 굉장히 예, 간단한 UI가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모바일은 지금 다 BLE, 그러니까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를 다 지원하죠. 이거는 다른 장비로 연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죠. 특히 사물 인터넷, 수많은 기계들 나오고 다 블루투스로 연결되면은 핸드폰이랑 다른 장비들을 연결해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는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PS.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나는 어디 여긴 누구 뭐 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속도계. 이거를 오늘 다루려고 해요. 가속도계를 이용하면은 내가 고개를 드는 거에 대해서 같이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고요. 이거는 현재 모든 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바라보면은 뭘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핸드폰이 알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리얼타임 3D 렌더링이 필요하겠죠. 리얼타임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리얼타임 3D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고전적으로는 뭐 오픈GL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웹에 써야겠죠? 그래서 웹GL이 있어요. 근데 웹GL 그냥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Three.js라는 거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Three.js는 특징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렌더링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 그래픽 엔진인데 씬 그래프라는 방식으로 하고요. 이거는 씬에다가 차일드를 쭉쭉쭉쭉쭉 밀어 넣어요. 이거는 뭐 자녀를 넣었으니까 tree인 거죠. tree인 거고 tree는 XML로 표현할 수 있겠죠. 굉장히 편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막 이것저것 만들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XML 딱 나왔고 뭐 하고 하면은 뭐죠? 리액트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액트 3 렌더러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를 짜자잔 활용하면은 훨씬 더 쉽게, 물론 Three.js 사이트를 가셔가지고 이것저것 보시고 뭐 타입스크립트로 뭐 하시고 막 여러 가지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하는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해요. 짠, 이게 일반적으로 리액트랑 3.js를 활용하는 예제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뭐 맨 처음에 보면 리액트 3라고 해서 전체를 짜잔 하고서 넣은 게 있고, 여기서 뭐 카메라 잡아주고 위드, 하이트 뭐 잡아주고 크기 잡아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씬을 잡아주고요. 그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어주고요. 왜냐면 내가 어디에서 볼 건지를, 화면을 뭐 어디서 보는지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빛을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어디였어? 메쉬. 메쉬 같은 경우에는 그물이잖아요. 우리 뭐 폴리건 3D 할 땐 폴리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폴리건. 그런데 뭐 폴리건을 말할 때 이제 우리 메쉬라는 거를 표현 많이 하는데요. 이 메쉬만 다시 한 번 더 잘라서 보면요. 지오메트리랑 매테리얼로 이게 구성이 돼요. 메쉬가. 지오메트리는 얘 모양에 관한 거고요. 매테리얼은 뭐 재질? 뭐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데요. 색상이랑 무늬, 뭐 텍스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죠. 여기서는 제가 박스라는 모양을 사용하게 했고, 그 다음에 색상, 무늬, 여기서는 뭐 색상만 지금 넣었죠. 텍스처는 지금 안 잡았는데, 뭐 FFFFF 해서 흰색을 쫙 넣었죠. 뭐, 예, 라이브 코딩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겁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를 살짝 보여드리려고 해요. 리액트 앱이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게 있고요. 이 안으로 이것저것 추가를 했어요.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라나? 짠, 키워서 미리 만들어 왔어요. 자, 보면은 이거 근데 컴퓨터가 진짜 느려요, 지금? 되는 건가? 네, 떴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렌더 하는 부분 있죠? 뭐 리액트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서 렌더 씬을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래서 렌더 씬으로 쭉 가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그리게 했는데요. 얘는 짜잔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서 얘를 딱 지우고 아까 전에 있던 코드랑 거의 동일한 걸 넣어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컴파일이랑 하는데 이 미친 듯한 시간이 잠시만요. 껐네. 죄송합니다. 이게 뜰 거예요. 뜨라. 미안하다. 얘가 죽을 줄 몰랐네요. 네, 리덕스 안 해도 됩니다. 예, 리액트만 하시면 됩니다, 얘는. 사실은, 예, 요거는 잠깐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시간을 끄면 안 되는데, 이 친구야. 근데, 이거 뭐 리액트 모르셔도 돼요. 그냥 만드셔가지고 추가해서 넣기만 하면은 그냥 돼요. 그냥 하면은 저절로 짜잔하고서 되는 건데, XML 그냥 넣어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왜 안 떠? 뜰 때까지,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 이게 왜 안 돼? 아니, 이럴 수가. 어,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왜지? 아, 지금 제 맥이 굉장히 느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샬린 컴퓨터가 시작하기 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오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럼 태규님 다음번에 발표하시는 건가요? 태규님이 다음에 MS로 윈도우로 발표하시는 걸로. 오, 좋네요. WWW 뭐였죠? 월급 도둑 과학자질걸? 지금 아샬님 초대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커넥팅에서 안 들어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접속이 되었네요. 이거 되는 건가요? 이- 아, 네, 이제 다시 화면 나오니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왜 이러지?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좀 잡아줄 수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를 샥 잡아주면은 이걸 완전 지옥이네. 아무튼 이거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어쨌든, 네, 이렇게 돼서, 네, 두 개의 뷰도 보여드리는 걸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얘 도는 거 한번 보면은, 원래 카메라랑 움직이는 걸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네요. 이제 뜰 거예요. 요게,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예, 애니메이션도 되고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도 돌릴 수 있고, 뭐 두 개도 화면 뜰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뭐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 네,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지 말고, 예, 다음 걸로 그냥 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두 개를 띄워서 그냥 두 개를 동시에 그리면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걸 하다 보면은 공통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왜 굳이 뭐 한번 우리 쓰는 거 똑같이 맨날 되는데, 이거를 왜 또 반복해가지고 또 세팅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냐? 그래서 A-frame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 문법이 짜잔 아까 본 거랑 되게 비슷해요. 씬 넣고 그 안에 박스 넣고 이런 것들을 잡아서 HTML에다 넣어주면은 이걸 렌더링을 해줘요. 간단하게 얘를 데모를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 폰으로 간단하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 얼굴 한번 보자. 내 얼굴이 왜 안 나와? 이것도 안 나오네요. 그냥 볼게요. 예, 제가 가지고 노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폰이 이렇게 제가 들고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제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확인을 못 하시는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 돌려서 보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제가 다르게 뭐 손으로 터치해서 움직이거나 스와이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폰을 그냥 기울여서 움직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3D 안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동시에 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끼워서 보는 걸로 하시면은 좌우가 살짝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게 하나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또 다른 거는 이걸 응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360도 이미지를 찍은 게 있으면은 짜잔하고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죠. 이것도 제가 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제 모습이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아르곤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조지아텍에서 만든 건데요. 리얼리티 라이브 비디오라는 레이어를 뒤에다 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얼리티 라이브 비디오 레이어가 있고 앞에 웹사이트가 있어서요. 웹사이트를 그대로 보여주되 뒤에 있는 거를 보여줘요. 여기에 있는 그 원소 주기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제가 라이브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열려라. 짠 열면은 어디 갔어? 내거 네. 그러면요 집이 좀 지저분한데 스피어 잡으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짜자잔 하고서 날라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고요. 이거 보면은 여기 이제 미래에서 많이 나오는 그 UI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D 안경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음성 같은 거를 넣으면은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앞으로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지원을 해주면은 이런 것들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뭐 복잡한 건 아니죠. 좀 데모에서 많이 시간을 끌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간단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면은 네, 제가 너무 많이 당황해서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액트랑 이것저것만 잘 쓰시면은 네,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VR 레퍼런스는 아까 보여드린 애들 있잖아요. 그냥 그 A-프레임이랑 뭐 아르곤 그런 데 보시면 되고요. A-프레임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그쪽을 쭉 보시면 좋고요. 네, 개인 프로젝트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텐서플로우랑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다 그냥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를 다 통합을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의 선두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하죠. A팀이요. 네. 혁명의 기수. 그렇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야겠죠. 약의